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두 번째 주치 전경모 외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외과 의사 선생님 하면 저는 슬의생 보셨나요 혹시? 네, 슬기로운 좀 의사생활 봤어요. 거기 주인공 생각나는데 네. 그런 컨셉으로 나오셨어요 오늘 마치 저희 그렇습니다. 스튜디오에 수술이라도 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요. 예. 슬기로고픈 외과의사 전경모입니다. 네. 네. 아니 이게 복장도 너무 딱 지금 방금 뭐 진료 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복장이긴 한데 맞아요. 저는 궁금한 게 스리생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왠지 우리 뭐 과장님의 인기도 높아지고 외과 의사 분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글쎄요. 안 그래도 지금 며칠 전에 저희 전공의 선생들을 뽑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애석하게도 저희 외과엔 지원자가 없고 어허. 전국적으로는 저희 외과 지원자의 한 70% 정도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현실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네요. 네. 그 드라마 시즌 3가 빨리 나와야겠네요. 아니 근데 사실 외과 의사라고 하면 드라마에서도 봤지만 진짜 뭐 개인 생활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일단 수술도 많죠. 또 쉬고 있다가도 선생님 지금 급한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면 또 막 급하게 가셔야 되고 힘든 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사실 그만큼 보람도 참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뭐 아무래도 외과 특히 수술을 한다는 거는 환자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급한 일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응급 수술을 했을 때 환자가 바로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암이나 이런 중증 질환을 수술을 했을 때 환자가 나아가서 고마워한다든지 이럴 때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극한 상황에 빠졌던 그 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아마 드라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 외과 진료도 진료 과목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오늘은 그 탈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환자분 지금 질병은 그 탈장이라는 질병이고요. 이 병은 꼭 수술을 하셔야 되고 목벽을 이제 벌려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 안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고 수술하시면 다음 날 정도는 퇴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몸 장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어디론가 빠져나온다. 장기가 돌출되거나 빠져나오는 현상, 이게 바로 탈장이라는 겁니다. 만성 기침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과도하게 드는 경우, 혹은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변비가 있어도 탈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탈장 증상이 있어도 불편함이나 통증이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탈장을 오래 방치하면 장기가 붓고 괴사하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탈장이 있다면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서 탈장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탈장에 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탈장이라고 하면 말부터가 좀 무서워요. 장이 뭐 탈출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말하는 건가요? 탈장이라는 거는 어떤 그 장기가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복벽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벽에 만약에 결손이 생기게 되면 약한 부위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이 풍선처럼 불려나가는 거죠. 그 불려나간 그 방 안으로 장기가 들어가는 것을 탈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뭐 네. 소아 백과 이런 거를 보게 돼 있어요. 네. 초보 엄마 아빠들은 보면 소아 탈장의 이야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성인에게도 탈장이 흔한 경우인가요? 탈장은 원래 성인하고 소아 다 있는 거고요.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탈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아의 경우에는 10살 미만에서 많고 성인 경우에는 한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가 그 고령 사회로 가기 때문에 점점 그 탈장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방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탈장이 점점 증가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결손 부위, 약해진 부위로 나간다고 했는데 결국 나이가 들면서 고령이 되면서 조직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령이 되면서 그렇게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환자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장기가 복벽을 밀고 툭 튀어나왔을 때를 이제 탈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만 툭 튀어나오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배가 좀 나오신 분들도 이게 내가 탈장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또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탈장도 어떤 증상이 따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탈장이 만약 배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탈장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손 부위가 풍선처럼 불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돌출되게 튀어나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게 특징이고 그 볼록한 것이 때에 따라서 좀 크기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혹은 뭐 누웠을 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눌렀더니 쑥 들어가더라. 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그건 탈장일 확률이 높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배가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탈장된 부분만 동그랗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탈장은 그럼 왜 생기는 건가요? 탈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벽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 복압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벽이 약해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나이가 들어서 고령이 되면서 조직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같은 게 오래되었다든가 다른 그런 걸로 통해서 약을 계속 드시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도 약해질 수가 있고 흡연을 통해서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이라든지 어떤 수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복압이 증가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살이 찌면서 그냥 내장 지방이 늘어나서 복압이 증가되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만성 질환 중에 간 질환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복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복수 때문에 복압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도 마찬가지로 복압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선천적인 요인이 있을 때도 있죠. 제가 예전에 이 탈장 관련해가지고 진짜 꼭 이렇게 나오시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힘을 잘못 주면 탈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배변 볼 때 힘을 갑자기 잘못 주면 뭐 탈장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니죠? 설마.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 배변할 때 힘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갑자기 몇 번 그랬다고 해서 탈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것이 아주 긴 변비로 이어져 가지고 만성 변비가 되고 그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굉장히 지속되는 경우에는 탈장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아무래도 생활 습관 같은 것을 바꿔주는 것이 좋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신생아 때 또 탈장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신생아 때 생기는 탈장 그리고 성인이 돼서 생기는 탈장 좀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나요? 성인이 돼서 생기는 탈장은 복벽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생아 때 생기는 탈장은 원래 우리 몸이 생길 때 그 자리에서 어떤 기관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위에서 생겨가지고 어떤 자리로 이동을 한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우리 몸이 형성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작은 틈새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틈새가 원래 막혀야 되지만 그 틈새가 남아있는 경우가 탈장이 생긴 원인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남자의 고환이죠. 남자의 고환은 원래 태어나기 전에는 배 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몸 밖으로 나가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내려가는 그 길이 닫혀야 되지만 그 길이 닫히지 않는 경우는 구멍으로 남아서 그쪽으로 탈장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아 탈장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어떤 선천적인 영향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나요? 선천적 요인이다라는 건 소아 탈장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네. 결국에 성인이 돼서 생기는 경우에도 단순히 약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만약에 어릴 때 그런 증상을 모르고 산다면은 그것이 이제 쭉 연결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더 약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네. 쭉 연속 선상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뭐 선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후천적인 원인 나이에 의해서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탈장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네, 탈장은 가장 흔한 것은 서해부 탈장이에요. 사타구니 탈장이거든요.
전체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생기는 원인은 사람은 원래 이제 서서 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 네. 몸통에서 제일 아랫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을 해서 밑으로 압력이 쏠리게 되고 그렇죠. 사타구니란 부분은 원래 몸통에서 어떤 굵은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구멍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구멍이 얇은 막으로 이렇게 막 덮여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압력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사타구니 탈장이 제일 많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배꼽도 원래는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두꺼운 막으로 변한 부분인데 그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탈장이 될 수 있어서 배꼽 탈장이 있을 수 있고 수술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복벽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 수술 부위가 탈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은 탈장이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 종류가 있죠. 근데 저는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네. 저는 탈장을 안 겪어봤으니까 저도요. 아 이거 아플까 안 아플까 이 생각 계속 했었거든요. 맞아요. 탈장은 대부분은 아프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까요? 그냥 불룩하게만 나오고 음. 통증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대부분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약간 뻐근하다 그리고 좀 묵직한 느낌이다 뭐 그런 분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통증 없이 그냥 불룩한 증상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아까 불룩할 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는 맞아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지는 건데 그래도 안 아픈 거예요? 예, 그냥 단순하게 나온 거라서 아, 그렇구나. 장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네. 통증이 없어요. 우리 몸의 신경은 장기에 대한 신경 그렇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아니 혹시 뭐 특별히 탈장이 좀 잘 생기는 체형이라던가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뭐 앞에서 얘기했던 그 비만, 그 비만이 되면 아무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서 복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 네. 그런 부분 잘 생길 수가 있고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혈압, 당뇨 이런 것들 자체가 병이 오래 앓게 되면서 우리 몸의 조직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직업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떤 오랫동안 서 있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내리고 끈다든지 복압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통증이 네. 없다고 그러니까 평소 눈으로 좀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 수술 흉터 부위가 탈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 같은 경우는 뭐 수술 자체가 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복벽을 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수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수술 자체가 우리 몸을 약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고 수술을 했다는 거는 어떤 기저질환이 있었을 확률이 높죠. 어떤 병에 의해서 수술을 했는 경우에는 그 병 자체가 우리 몸을 약하게 했을 확률이 높고요. 그 병 이외에도 기존에 가졌던 어떤 환자의 상태, 뭐 고령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뭐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래 약해졌을 가능성도 높고 수술할 때 어떤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상처가 감염됐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충분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앞에서 탈장은 뭐 통증이 없다고 해주셨잖아요. 또 네.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은 이게 뭐 정상인지 탈장인지 잘 구분하기도 힘드실 것 같고 네.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진단을 할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 뭐 손으로 넣어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볏집이 너무 두꺼워서 실제로는 돌출되게 볼록하게 나왔는데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별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냥 뻐근하고 불편감을 계속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초음파라든지 CT 같은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진단을 받아서 이제 탈장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근데 증상이 없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수술 안 하고 왠지 그냥 있어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치료를 하기는 해야겠죠.
탈장은 불행하게도 네. 수술만 유일한 치료법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탈장이 약해진 결손 부위가 생겨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운동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를 보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놔두면 점점 커지고 예. 구멍도 커지고 아까 풍선처럼 불렸던 그 탈장낭이라고 하는 그 주머니도 커지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제 놔두면 점점 커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의외로 그게 안 커지고 그 크기 그대로 있어서 수술을 막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탈장이 안 아프다고 했어요. 그냥 안 네. 아프고 튀어나오는데 왜 수술을 하냐? 바로 이 응급 상황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구멍이 점점 커지고 방이 커지면은 장이 그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장이 끼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끼게 되면은 장기에 피가 안 통하게 되고 장기에 괴사가 일어나죠. 그 경우는 굉장히 응급한 경우예요. 그래서 응급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응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응급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탈장을 수술하는 거고요. 수술을 안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고령인 경우에 탈장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죠. 고령이시면서 어떤 지병을 많이 앓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누워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로 인한 어떤 위험성보다 탈장이 되는 위험성이 더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네. 아까 그 소아 탈장과 성인 탈장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수술 방법이 소아 탈장과 성인 탈장 방법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생기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네.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르겠죠. 소아 탈장의 경우에는 닫혀야 될 구멍이 안 닫힌 거기 때문에 그 구멍을 닫아주는 콤에서 닫아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성인 탈장은 약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해진 부분을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구멍을 메꾸는 것만으로는 그 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인공막 같은 것들을 이렇게 대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보강을 해주는 그런 수술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탈장이 생기면 수술을 하는 것이 유일한 뭐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다시 탈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네, 수술이다 보니까 이게 재발 또 있을 수 있죠. 예. 만약에 어떤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충분하지 못하고 위치를 잘 맞춰주지 않을 경우에는 재발이 있을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1% 미만의 재발률을 보이고 있고 만약 재발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왜 서해부 탈장이 가장 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배꼽에서 탈장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진짜 주변에 보면은 출산 후에 어느 순간 이제 배꼽이 나와가지고 왜 배꼽이 나오지? 네. 그냥 넘기다가 점점 나와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탈장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이럴 때도 100% 수술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점점 기다렸다가 커졌는 경우고 그 커진 게 주머니까지 커진 경우라면 장기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수술하면 뒤따라서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바로 합병증인데 탈장 수술하고 나서 뭐 어떤 합병증 같은 건 없는지도 궁금해요. 일반적인 합병증이 있죠. 상처가 감염된다든지 출혈이 있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고 사타구니 탈장이 많다 보니까 그쪽 부분으로 가는 어떤 정관에 대한 손상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고환으로 가는 혈관이 손상을 입어서 고환염이나 아니면은 고환 위축 같은 그런 부작용, 합병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재발 같은 합병증도 있는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네. 그 수술 후에 이제 재발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생아 때나 어릴 때 탈장 수술을 받게 되면 성인이 돼서도 다시 이렇게 또 탈장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생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만약에 소아일 때 물론 수술을 하게 되지만 나이가 좀 들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구멍 때문에
수술을 하고 결국 구멍을 메꿔주는 수술을 했지만은 네. 그 나이만큼 결국 압력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가 약해졌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흘렀을 경우에는 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인 경우에도 만약에 어떤 성장기가 끝났는 경우에는 성인과 똑같이 인공막을 대는 그런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탈장이 되면 수술을 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일반인들은 수술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고 부담이 있거든요. 탈장 수술하기 전과 후에 어떻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탈장이 진단이 되고 만약 수술 전이라면 네. 당연히 복압을 높일 수 있는 경우를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체중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 어떤 만성 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 고혈압, 당뇨, 그리고 뭐 아까 간 질환으로 인한 복수 혹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만성 기침이 있는 경우는 증상을 잘 조절해서 그걸 많이 억제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술 전이라면은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갑자기 복압이 올라갈 수 있는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수술 이후에는 수술 자체가 끝나고는 바로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어떤 인공막을 댔을 때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격렬한 활동이라든지 무리한 운동 같은 것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피하셨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탈장으로 인해서 수술 전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게 또 탈장을 예방해야 돼.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있어야죠. 그래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배가 나오는 일, 그러니까 적절하게 체중을 조절해 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복벽, 그러니까 조직들을 조금 단단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네.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네. 평소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또 복압을 안 높이도록 변비도 좀 안 생기게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 습관이나 배변 습관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시고 미리미리 좀 조절을 하시고 식이 습관 같은 것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다룬 주제가 이제 비만이었는데 네. 내장 지방이 복부에 많을 오. 경우 이 복벽이 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압력이 문제죠. 압력이 네. 그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사실은 비만에서 복벽이 쭉 두꺼워지는 피하 지방이 있고 이제 안에 장기 생기는 내장 지방이 있어요.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영향으로 인해서 내장 지방에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성인병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배가 볼록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압력이 많이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얇은 복벽에 더 많이 밀어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탈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평소 우리가 내 몸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다면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신 네. 전경모 과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